저성장을 대안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이 착실하게 성장하며 이른바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무역 게시판에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제 시민의 식수원인 구천댐 상류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상류 쪽 정수장에서 방류한 오폐수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산촌의 주요 소득원이었지만 점차 자취를 감추면서 명맥만 이어가던 누에와 뽕나무가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가 고용 없는 저성장,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의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170여 개로 부쩍 늘어난 도내 사회적 기업은 착실한 성장 속에 이른바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소연식 기자입니다. 고성의 작은 폐교에 자리한 이 업체는 공룡 이미지의 머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성의 지역 특색을 살린 게 인기를 끌며 공공기관에서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단순히 머그를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연간 4, 5천 명의 학생들이 도예 체험을 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경력 단절 여성이거나 어르신들. 정말 생소한 분야인데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즐겁게 일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하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사회적 기업으로 키트를 잡기까지 경상남도가 창업 자금에서 교육, 마케팅까지 지원한 게 튼실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흑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이나 체험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는데 창업에 관련된 전혀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 알게 되었던 거죠. 청년들과 사회적 기업 창업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창업이라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왜 어떤 문제를 꼭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지원 시책에 힘입어 도내 사회적 기업은 지난 2007년 단 한 곳에서 올해 17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출액은 838억 원으로 9.1%, 고용 창출은 1,803명으로 8.2%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고용이 64%로 취약계층 고용 증대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사회적 기업의 생존율은 84.4%로 일반 기업 41.5%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사회적 경제 핵심타운 조성, 그리고 금년도 약 1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용 없는 저성장, 청년 일자리 문제를 경상남도가 사회적 기업 육성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오늘 김해 봉화마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안 게시판이 악의적인 낙서로 훼손됐습니다. 붉은색 락커로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폄훼하는 혐오 문구 테러를 한 건데요. 경찰이 CCTV에 찍힌 용의자 2명을 찾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영민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추도식 준비가 한창인 김해 봉화마을입니다. 노 전 대통령 묘역 주변 게시판 10여 개 가운데 하나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원래 노 전 대통령이 고향 봉화마을에 내려와 서거하기 전까지의 생활상이 담긴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언 등과 함께 붙어 있던 사진은 그러나 오늘 아침 크게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그 위에 붉은 락커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비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감옥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로 보내자는 낙서를 크게 써놓은 겁니다.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용해 문제가 됐던 달창 등의 표현도 함께 썼는데 충동적으로 휘갈겨 쓴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온 글씨본에 락커를 뿌려 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낙서는 오늘 아침 7시 반쯤 봉화마을 방문객이 발견해 사적 경호원들에게 알려 떼어냈습니다. 아침에 이제 발견을 하고 사가 입구에 보면 경비실 같이 근무자가 있어요. 불러다가 제가 데리고 가가지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노무현 재단 측은 오늘 새벽 5시쯤 2명이 게시판을 훼손하는 장면이 찍힌 CCTV를 확보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낙하 같은 걸로 이렇게 뿌린 걸로 확인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감식을 불러서 지금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정확한 사안은 감식을 해보고 하면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문객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분노했습니다. 아직 멀었다니 몰라도 지나간 뒤에다 내일 모레인데 그런 것까지 해서 자기네들이 그 표를 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경찰은 낙서 용의자를 찾는 한편 모레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5천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경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내일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속행 재판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김 지사 측은 이와 관련해 재판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지만 지난 1일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추모 헌달에 참석했고 10주기와 관련한 입장은 내일 개인 페이스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오는 23일 강원 지역 방문 일정으로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 시민연대는 오늘 국회 종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도의원들이 무엇이 진짜 학생을 위한 길인지 하루빨리 깨닫고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당론화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제 시민의 식수원인 구천댐 상류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상류 쪽 정수장에서 방류한 오폐수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거제 시민의 식수원인 구천댐 상류의 한 하천입니다. 물속에 검은색 부유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10일 하천에서 원인 모를 거품과 함께 물고기떼가 죽은 채 떠올랐습니다. 마을 주민과 환경단체는 떼죽음한 물고기가 수천 마리에 이른다며 상류 쪽 구천 정수장에서 방류된 오폐수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봤을 때 이번 물고기 집단 폐사의 원인은 이 구청 정수장이 아닌가, 정수장이 좀 오염된 물질을 내보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정수장이 치수원인 구천댐 상류에 위치해 오폐수가 다시 치수원으로 유입되면서 오염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구천댐은 거제면과 남부면 등 6만여 명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수장 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는 식수를 공급하고 나온 오폐수를 흘려보낸 것은 맞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주장처럼 수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이 아니라 수십여 마리가 죽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이제 같은 내용으로 이제 죽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보면은 원인 불명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재검 등의 해당 전문가 도와주더라도 그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구천 정수장은 하루 2만 톤의 물을 치수해 50톤 정도의 오폐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오폐수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에 들어갔고 결과는 빠르면 다음 주쯤 나옵니다. 시민 안전과 관련된 식수원 주변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중장년층 가운데는 누에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산촌의 주요 소득원이었죠. 자취를 감춘 누에치기와 뽕나무 재배의 명맥을 이어가는 곳을 이준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단 원료인 고치를 생산하는 누에치기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산촌의 주요 소득원이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누에를 길렀지만 고령화에다 수입산에 밀리면서 현재 경남에선 30여 가구만 누에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에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고령화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2017년에는 69호, 2018년에는 36호로 이렇게 많이 줄어든 실정인데. 요즘 농촌에선 뽕밭이 자취를 감추고 있지만 이 마을의 경우 40가구 가운데 절반가량이 누에를 치거나 이처럼 뽕밭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산청 쌍유마을. 경남농업기술원이 키워 분양한 어린 누에가 막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뽕잎만 먹는 누에의 사육기간은 10여일. 깨끗하게 안 하면은 누에가 반절도 못 건지 병이 들어가지고 그만 없어져 버리고. 다 키운 누에는 비단 원료 대신 가루와 환, 동충하초 등의 건강보조식품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이 간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며 개발한 홍잠이 생산되기 시작해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내가 소도 지금 한 50마리 키우는데 소 키우는 것보다 누에 키우는 게 수입성이 훨씬 낫습니다. 준비만 돼가 있으면. 여기다 뽕나무는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린 새수는 차와 나물용으로, 줄기와 뿌리는 약재나 퇴비용으로 사용하고 오디는 5월 하순부터 수확합니다. 명맥 잇기도 힘겨웠던 누에치기와 뽕나무 재배가 다양한 쓰임새를 돋보이며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대리운전 노조 경남지부는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대리운전 업체에 대한 불매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셔틀버스 운영 경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노조원들의 요구에 대해 경남 대리운전연합이 배차를 제한하거나 해고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운전연합의 실세인 해당 업체에 대한 불매 운동에 시민들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을 보유한 국내 1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동아시아 농업유산학회 국제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하동군 화계면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주와 완도, 남해, 담양 등 16개 지자체들은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통해 농업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과 활용 방안을 찾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소속 11개 시군이 일본 후쿠오카에서 현지 여행사와 상품 개발 관계자들 대상으로 해외 관광 홍보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서부경남 11개 시군의 관광 상품을 연계해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내일은 오사카에서 2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진주의 대표 봄축제인 제18회 진주 논계제가 오는 24일부터 사흘 동안 진주성과 남강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시민 참여형으로 기획된 이번 논계제는 의암별제와 역사야외극 논계순국 재연극에 시민들이 배우와 합창단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진주의 이야기를 노래와 춤으로 구성한 전국 여성문화 한마당이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이 밖에도 진주 세계민속예술 비엔날레와 진주 남가람 수학축제, 덧배기춤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동반 행사도 마련됩니다.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제1회 사천 바다 케이블카 관광사진 공모전에 응모할 작품을 이달 말까지 접수합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와 관련한 작품이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은 한 사람의 석점 이내로 제한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